concentrating on the system. 시스템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식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새로운 퀀티티 in 할머지 에너지 그리고 깁스 에너지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리고 맥스웰스 이퀘이션 그리고 깁스 할머지 이퀘이션 이러한 식들을 유도를 할 거예요. 많이. 물리학 시간에는 이런 식들을 유도해서 뭐 추가적으로 많은 작업을 하지 않는데 연력학 시간에는 이러한 식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많은 식들을 만들어내요. 더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식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보면 깁스 할머지케이션 and 깁스케이션. 자, 이게 에너지, 깁스 에너지. 우리가 앞쪽에서 배운 클라우시우스 이니퀄리티가 이렇게 표현되었죠. 자, DS는 이렇게 DQ over T 이런 식으로. 자, 할머지케이션은 정의되기를 A라고 쓰여지고 정의되기를 U 빼기 TS예요. U 빼기 TS. 깁스 에너지는 이쪽에서 깁스 에너지는 H 빼기 TS. TS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 여기는 엔탈피고 해먼스 에너지는 A는 U 인터널 빼기 에너지 빼기 TS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뭐 하나하나씩 쭉 한번 볼게요. 같이. 자, 컨스턴트 볼륨에서 expansion work은 0이죠. 자, DW는 0이에요. 따라서 인력부채 1법칙 closed 시스템에서 DU는 DQ가 되겠죠. 자, 클라우셔스 이니퀄리티 식을 DS는 DQ 오버 T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DQ 대신 DU를 집어넣게 되면은 자, 이렇게 식을 이렇게 이용하면은 DU는 작거나 같다. TDS보다 이렇게 나와요. 자, constant temperature에서 결국은 DA는 DU 빼기 TDS가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겠죠. 여기서 요 식에다가 요걸 미분하면은 DA는 DU 빼기 DTS고 constant temperature니까 DU가 T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니까 TDS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등식을 이용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constant temperature, constant 볼륨에서 DA, 할머지 에너지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와요. 자, maximum work at constant temperature라는 게 있어요. 가장 많은 최고의 1. 자, 이거 똑같이 비슷하게 Clausius inequality를 사용해서 DS는 0보다 크거나 얘보다 크거나 같다. DQ over T. 온도를 양변에 곱해주면은 TDS가 DQ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연력 제일법칙 DQ, DU 빼기 DW 집어넣고 그리고 얘를 식을 리어레인지먼트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리버서블 프로세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리버서블이라고 적어줬어요. 아래 DW 여기에 리버서블 집어넣은 거예요. 리버서블 항상 맥시멈 웍이죠. 자, 맥시멈 웍. 얘가 DU 빼기 TDS. DU 빼기 TDS는 헬몰츠 에너지라고 했죠. 그죠? 헬몰츠 에너지. 여기. constant temperature에서. 따라서 maximum work at constant temperature는 헬몰츠 에너지에 해당돼요. 자, 깁스 에너지. 깁스 에너지도 비슷하게 깁스 에너지는 엔탈피 빼기 TS. 자, constant pressure에서 자, no additional work. 추가적인 work이 없대요. 뭐와 뭐를 제외하고는 expansion work. 우리 DW는 마이너스 PdV였죠.
여기서 이 DW는 볼륨 변화에 의한 웍이죠. 그래서 이걸 익스펜션 웍이라고 그래요. 익스펜션 웍만 존재했었을 때 DH constant pressure는 DH가 DQ랑 같다라고 앞쪽에서 배웠어요. 자, 그래서 클라우시우스 이니퀄리티에 대입을 하면은 DS는 DQ 오버 T보다 크거나 같다에 DQ 대신 DH를 집어넣고 얘를 양변에 T를 곱해주면은 양변에 T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constant temperature에서 constant temperature 이거를 식을 미분하면은 DG는 DH 빼기 D TS constant temperature니까 T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식과 이 부등식을 합쳐주면은 이렇게 돼요. 자, 이런 부등식이 나오고 결국은 DG constant temperature pressure에서 0보다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와요. 자, 요게 어떠한 기준이냐면은 기준인데 spontaneous change, 자발적인 변화에 대한 기준이에요. 깁스 에너지가. 깁스 에너지는 항상 0보다 작아야 돼요. 변화는. 엔트로피의 변화는 0보다 크죠. 근데 깁스 에너지 변화는 0보다 작아야 돼요. 리버서블 할 땐 0이겠죠. constant temperature pressure에서 chemical reaction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어떠한 방향으로? 깁스 에너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 요거는 이제 어디서 배웠냐면 챕터 5장, 챕터 5장인가 6장에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 배울 때 다시 나올 거야. 아마 6장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방금 이제 요 expansion work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work은 그럼 어떻게 쓰여질 수 있냐면은 expansion work과 expansion work이 아닌 work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expansion work과 얘는 expansion work이 아닌 additional work이라고 적어놨어요. The expansion work 더하기 additional work except for expansion work. 자, 그러면은 maximum non-expansion work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식으로 쓰여질 수 있는지. 자, 깁스 에너지는 정의되기를 H 빼기 TS라고 했고 양변을 미분을 했어요. Dg는 DH 미분하고 TS 미분하면은 TDS, SDT가 되겠죠? 자, H는 정의 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틈틈이 다 외워야 돼. 이런 식들을 외울 수 있겠죠. 헬먼츠 에너지도 외울 수 있고. 그리고 엔탈피의 정의는 외웠죠. U 플러스 PV 외웠죠, 이거?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은 DU, DPV가 나오고 뒤쪽은 그대로 왔어요. TDS, SDT. 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애 DU는 연력학체 1법칙에 의해서 DQ 플러스 DW고 DPV는 그대로 왔고 여기도 그대로 왔어요. constant temperature에서 얘가 날아가면 그러면은 DQ, DW 그대로 내려왔고 DPV 그대로 내려왔고 TDS 그대로 내려왔어요. 자, 식을 조금 더 변형시켜 볼게요.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는 클라우시우스 이니퀄리티에서 부등호가 사라지는 거죠. DS는 DQ 오버 T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DQ는 TDS가 되는 거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얘 DQ와 이 TDS가 사라지는 거죠. 캔슬이 돼서 결국은 DG는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 D 리버서블 워크 그리고 DPV가 남는데 DPV가 남고 DPV를 미분하면은
PDV, VDP가 되죠. 두 개로 나눠져 이렇게. 자, PDV는 expansion work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non-expansion work이니까 얘를 제거할게요, 그냥. non-expansion work을 구하고 싶으니까. 자, DG는 그래서 DW, additional work, 그리고 VDP가 돼요. VDP. 자, constant pressure에서 얘 없애버리면은 결국은 maximum non-expansion work은 DG는 DW가 돼요. maximum maximum non-expansion work은 DG가 되는 거죠. 언제? constant pressure temperature에서. 그렇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만 결과는 심플하게 나와요. 이렇게. 앞쪽에서도 마찬가지 헬몰츠의 이케이션의 경우도 이렇게 나오고. 자, 관련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래요? 자, 보면은 how much 에너지가 사용 가능하냐, 서스테이닝 하기 위해서 어떤 근육과 신경 운동, 뭐로부터? 연소 반응으로부터. 1몰의 글루코스 몰레큘의 연소 반응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활동이나 생각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게 어디서 나와요? 이 글루코스 연소 반응에서 나오는 거죠. 스탠다드 컨디션 조건에서 37도 우리 체온에서 자, 스탠다드 엔트로피 오브 리액션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얻을 수 있는 원 글루코스 몰레큘의 연소 반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자, 그게 뭐에 해당되냐면은 자, 에너지 퍼 서스테이닝 머스쿨라 너버스 액티비티 얘가 맥시멈 난 익스펜션 웍에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리액션 깁스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 거죠. 앞쪽에 됐던 것처럼 리액션 깁스 에너지를 구하면 돼요. 얘가 맥시멈 난 익스펜션 웍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시스템이 간단해지죠. 글루코스를 연소 반응시키면 되죠. 연소 반응이란 산소와 만나서 CO2와 H2O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니까 여기 스토이치오메트릭 코에피션트는 더하기 빼기해서 만들면 되겠죠. 리액션 깁스 에너지는 포메이션 깁스 에너지로 테이블에서 찾을 수 있고 또는 요 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했죠. 리액션 엔탈피 그리고 리액션 엔트로피. 왜냐하면 깁스 에너지는 정의되기를 H 빼기 TS로 정의되니까. 문제에서는 리액션 엔트로피 값이 주어졌으니까 이 식을 사용하라는 얘기겠죠. 식을. 자, 테이블에서는 글루코스의 연소 반응열의 값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면은 풀면 되겠죠. H2O의 포메이션 엔탈피의 6을 곱해주고 CO2의 포메이션 엔탈피의 6을 곱해준 다음에 빼기 요 글루코스의 1몰의 한 개의 포메이션 엔탈피를 빼주면은 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리액션 엔트로피 값이 나왔기 때문에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게 맥시멈 난 익스펜션 웍에 해당된다. 네, 이런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김정민하고 이면우는 캠이 꺼져 있는데 카메라가.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오면은 학생들이 항상 당황해요. 그래서 문제 이해하는데 문제를 영어로 나온 문제를 이해하는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학생들은. 문제 자체는 이해가 되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이때 시험 봤었을 때가 클로즈북이라서 학생들이 이 식들을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힌트를 준 거예요. 앞쪽에 나온 요 내용은 앞쪽 부분에 있던 여기 부분을 정리해 준 거예요. 식들을 알려준 거. 사용하라고 이 식들을. 그래서 맥시멈 웍은 뭐 헬머츠 에너지의 변화로 뭐 쓰여질 수 있다. 그래서 클라우시우스 이니퀄리티와 컴바인해서 퍼스트로와 컴바인해서 요식을 찾아낼 수 있다. 리버서블 시스템에서 맥시멈 웍은 헬머츠 에너지에 해당된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컨스턴트 템퍼러처에서.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아래를 풀어라. 라는 내용이죠. 그럼 헬머츠 에너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래의 경우에. 아래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뭐 만들고 싶대요. 퓨얼셀을 만들고 싶대. 모모를 이용해서 옥시데이션을 이용해서 하이드로카본 퓨얼을 이용해서 옥시데이션을 이용해서 퓨얼셀을 만들고 싶대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대요. 퓨얼에 대해서. 메탄과 옥탄. 요새는 메테인이라고 고등학교 때 배운다는데, 나 학교 다닐 때는 옥탄 이렇게 배웠는데, 에탄. 그리고 저기 뭐야, 이중결합은 뭐였죠? 메텐. 이니까 METHEN인가? 그래서 메텐. 그리고 뭐 삼중결합은 메틴? 뭐 이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발음 안 해요. 메테인이 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발음한다고 되게 최근에 얘기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생들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나는 구식으로 메탄, 옥탄 이렇게 혹은 뭐 메테인, 옥테인 이렇게 얘를 하이드로카본 퓨얼을 사용해서 얘를 연소시켜서 퓨얼셀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So maximum work available through the combustion of these two hydrocarbons per mole. 몰당 연소 반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maximum work. 그리고 and gram당 maximum work을 구하래요. gram당, 몰당. 이러한 조건에서.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constant temperature pressure 조건이네요. 스탠다드 엔탈피 연소 반응이 이렇게 컴포넌트마다 주어졌어요. 엔트로피도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이제 연소 반응 열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럼 연소 반응식을 적었어요. 여기 메테인과 옥테인. 자, 메테인, 옥테인. 상온에서는 가스 상태고 리퀴드 상태죠. 여기 옥탄은 카본수가 8개고 메탄은 카본이 1개잖아요. 그 얘는 기체 상태고 얘는 리퀴드 상태예요. 그리고 반응물은 프로덕트 CO2H2O, CO2H2O가 만들어져야 되고 리액턴트는 뭐와 반응해야? O2와 반응해야 되겠죠. 자, 스토이치오메트리 코에피션트는 학생들이 스스로 맞춰야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개의 연소 반응식을 만들었어요. 자, constant pressure temperature에서 maximum work은 헬몰츠 에너지 얘가 du 빼기 ts고 t 델타 s고 여기서 요 식을 조금 더 변형시키면은 요 인터널 에너지를 엔탈피로 바꾸면은 h 그리고 이렇게 돼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h는 u 플러스 pv식을 사용한 거예요. 앞쪽에서 했던 것처럼. constant pressure temperature 조건에서 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이 식을 우리가 사용할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기 델타 V를 계산해야 되는데 델타 V를 계산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해요. 가정. 자, 일단 얘를 우리가 PV는 RT, nRT 이 식을 사용할 건데 우리가 리퀴드가 있으면 얘가 이제 요만큼의 리퀴드가 있으면 볼륨이 얘가 베이퍼가 되면은 볼륨이 확 커지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리퀴드 1이고 일반적으로 얘가 리퀴드 2예요. 리퀴드의 양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가스의 양은 볼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퀴드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볼륨 변화도 훨씬 더 크고. 따라서 얘를 식을 이렇게 바꿔요. RT는 PB는 RT니까 RT는 컨스탄트고 요 델타 N인데 이 여기에 사용되어진 케미컬의 몰수의 변화인데 이 볼륨 변화가 이제 가스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가스만 신경 쓰는 거예요. 가스만. 가스의 몰 변화만 신경 써요. 리퀴드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은 여기 요 첫 번째 연소 반응에서 델타 N 가스는 리퀴드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1몰 한 개 있고 CH4 한 개, O2가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옥테인도 마찬가지로 리퀴드는 신경 쓰지 말고 가스만 신경 쓰면은 이렇게 돼요. 자, 이러한 가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연습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negligible liquid volume compared to gas volume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자, 이제는 얘와 델타 S, H와 델타 S 여기 이제 리액션 엔탈피겠죠. 얘는 리액션 엔탈피와 리액션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돼요. 얘는 이제 구했으니까 거의. 자, 식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조건에서 여기 메테인과 옥테인의 연소 반응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얘는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요 델타 S 엔트로피, 리액션 엔트로피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요식 그리고 예식, 예식을 이용해서 헬무치 에너지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814 킬로줄 퍼 볼 여기다 몰레큘러 웨이스를 나눠줬더니 마이너스 50.6 킬로줄 퍼 그램. 옥테인의 경우에 헬머치 맥시멈 웍은 마이너스 5285 킬로줄 퍼 볼 그리고 마이너스 46.3 킬로줄 퍼 그램이 나왔어요. 참 선택을 해야겠죠. 이 결과를 보고서 어떠한 연료를 이용해서 퓨얼셀을 만들지 고민을 해야 돼요. 자, 몰당 봤었을 때는 옥테인이 가장 더 몇 배나 훨씬 더 많은 연소 반응률을 만들어내는 거죠. 많이 만들어낼수록 좋은 거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내니까.
자, 킬로그램당으로 그램당으로 보면은 비슷해. 비슷해요. 그러면은 학생들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아무거나 할까? 그 아니겠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얘를 뭐 자동차에 둔다. 요새 뭐 하이드로젠 수소차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수소차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수소차의 문제가 아니라 수소차를 실제로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수소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게 가장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운반하는데 엄청난 큰 탱크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얘를 압축시켜 가지고 액화 수소를 만들면은 그 액화 수소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고 또 저장 용기도 그 고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특이한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그런 뭐 국산화 이런 게 이슈가 되게 많죠.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그러한 수소 쪽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가 국산화된 게 거의 없어요. 다 수입 제품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퓨얼셀을 만든다고 하면은 리퀴드 상태인 게 좋은 거죠. 상온에서 리퀴드 상태면 더욱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몰당 베이스는 옥테인이 더 크고 훨씬 더 낫죠. 근데 그람당 베이스는 두 개 다 비슷한데 여러 가지 이제 운송이나 저장 측면에서 옥테인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식들을 좀 많이 유도를 할 거예요. 자, 식들, 그래, 해당되는. 아마 오늘 다 여기 챕터 3장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만은 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어려운 수학, 뭐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도 아니고 편미분 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더하기 뺄셈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기젝트 이퀘이션이 조금 나오는 거고. 자, 여기 뭐 펀더멘털 이퀘이션이라 해서 펀더멘털 이퀘이션이라 불리는 것이 뭐냐면은 퍼스트로와 세컨로를 합친 거예요. 퍼스트로와 세컨로를.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 변화를 뭘로 표현했냐면은 볼륨과 엔트로피 체인지로 표시한 거예요. 뭐 이거는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고 퍼스트로, 세컨로를 합친 수학적인 식이에요. 자, 퍼스트로는 du는 dq 플러스 dw죠. 인력학 제곱식 클로즈 시스템. 인력학 제곱식은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 dq는 tds죠. 그죠? ds는 dq over t 리버서블 시스템에서 자, dw는 마이너스 pdv니까 이거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du는 tds 마이너스 pdv 이러한 간단한 식이 나오는 거죠. 인력학 제1법칙, 2법칙을 합친 거라서 그냥 펀더멘털 이퀘이션을 하는데 그냥 뭐 큰 의미는 없어요. du는 tds 빼기 pdv. 자, 이 식은 인터널 에너지는 스테이 펑션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어요. 리버서블이든 일리버서블이든 다 사용할 수 있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자, 맥스웰스 이퀘이션을 유도하기 전에 맥스웰스 이퀘이션을 요 편미분, 요 이기젝트 이퀘이션 그건 편미분인 거죠. 편미분의 하나인데 왜냐하면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공학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그 책을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 F라는 함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인터널 에너지였죠. 여기 인터널 에너지는 뭐의 함수예요? U는 엔트로피와 볼륨의 함수죠. 어떤 함수가 변수가 두 개 있어요. 엔트로피와 볼륨. 그죠? F 어떠한 임의 함수를 X와 Y 변수 이렇게 두 가지로 놓은 거예요. 그럼 변수가 두 개니까 편미분이잖아요. 자, F는 X와 Y의 함수인데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exect equation일 때 이제 스테이트 펑션일 때 df를
f를 x로 미분하고 여기 라운드 표시는 이 파셜 또는 라운드 이 표시는 변수가 두 개일 때 사용하는 미분에 대한 표현식이라고 그랬어요. f를 x로 미분하고 이때는 y를 컨스탄트로 놔줘요. 그리고 dx를 곱해줘. 그리고 이번에는 공평하게 f를 y로 미분해주고 x를 컨스탄트일 때 컨스탄트한 조건일 때 ty를 곱해줘. 그리고 이제 공학 수학 시간에 나왔던 식이 얘를 이제 m이라고 놓고 얘를 n이라고 놓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번에는 m을 여기 x로 미분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y로 미분하자. y로 미분한 거예요. df 라운드 f 라운드 x를 y로 미분했다는 표시죠, 이게. 그죠? 우리 미분 표시는 dy over dx. 이거를 어떻게 쓴 거야? dx 이렇게 쓴 거예요. y 이렇게. 똑같은 거죠. 여기도 얘를 y로 미분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모는 dx, dy가 다 있고 괄호를 풀어주면은 위에는 f를 두 번 미분한 거가 돼요. 라운드 두 번 미분해서 제곱이라고 표시해줘요. 이제는 n, 여기 n을 x로 미분해줬어요. y로 미분했으니까 공평하게 x로 미분해주고 똑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x로 미분했다. 여기 n 대신에 이거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식상으로 봤었을 때 얘와 얘가 같죠? 두 개 같아요. 따라서 얘가 같아야 돼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이퀘이션이 이기젝트 이퀘이션이다. 라고서 공학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이거를 이용하면은 이제 맥스웰스 릴레이션 4개를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요거만 알고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얘가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지금. 우리 이차 함수에서 여기가 f고 여기가 x예요. 이제 f는 x만의 함수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러한 곡선이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 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써요? 네, 기울기는 f를 미소량의 변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df죠. 굉장히 작은 df.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dx죠. 이 기울기는 df over dx인 거죠. 기울기가 슬로브. 그리고 델타 f, 델타 x. 이 델타를 굉장히 0으로 수렴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울기예요. 이 개념이랑 똑같아요. 자, f는 변수가 두 개 있으니까 2차 원 평면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공간에 존재하겠죠. F라는. 그래서 평면 공간 도형의 형태로 이렇게 임의로 그려봤어요. 얘가 F야. F인데 뭐에 따라 바뀌는? X와 Y에 따라서 바뀌는. 자, 이 식을 쭉 한번 보면은 여기 DF는 변화량이잖아. 그래서 F2 빼기 F1. 여기 F. 자, F2와 F1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임의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F2와 F1. 이 공간 도형의 임의의 두 개의 포인트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F2 빼기 F1이 TF인 거니까 요 F1과 F2의 높이 차이를 계산하면 돼요. 굉장히 작은 변화량에 대해서 임의의 두 개의 포인트의 높이 차예요. 높이 차. 높이 차. 자, 그러면은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죠? 그러면 X축의 미소량의 변화는 dx라고 하고 Y축으로의 미소량의 변화는 dy예요. 얘를 쭉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dx를 위쪽으로 쭉 올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dy를 쭉 위쪽으로 올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dx만 넣고
생각해 볼 거예요. dx만 고려하면은 다시 평면 도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2차원 평면에서. 그래서 y축은 f 함수고 x축은 x예요. 이때 y는 컨스턴트죠. y는 컨스턴트.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곡선의 형태가 되고 곡선의 형태가 되고 여기가 F1 여기가 F1 그리고 이 포인트가 여기 A에 해당돼요. A. 여기 X축의 거리는 DX. 크게 그렸지만은 여기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작은 값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DF 나누기 DX, 컨스턴트 Y, 이게 슬로프예요. 여기를 있는 기울기. 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DX가 굉장히 작으면 직선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높이 차이. 이 디스턴스는 D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슬롭에다가 DX를 곱해주면 돼. 수학적으로 보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DF, 여기가 DF잖아, 지금. 혹은 라운드 F라고 쓰여지는 건데, 수학적으로. 그럼 DF인데, DF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기울기에다가 DX를 곱해주면 얘 캔슬되면 결국은 그대로 DF가 나오는 거죠. 수학적인 표현 방식인 것 뿐이에요. 자, 어쨌든,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디가? 요 높이. 어디서부터 어디? F1과 A의 높이 차이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F1과 B의 높이 차이를 계산하고 싶은데 얘를 얘와 같다라고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거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와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가 같다,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A와 F2 사이의 높이 변화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제 F1과 F1과 여기 F1과 B 높이 차이를 계산하자.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 여기 높이는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Y고 여기는 F고 여기서는 constant X죠. constant X.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라운드 F over 라운드 Y의 constant X. 그리고 X 값 여기만큼을 DY만큼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리는 이렇게 돼요. 거리가. 그럼 이만큼의 거리 차이를 합쳐주는 게 F1과 F2의 거리 차이가 되는 거예요. F2 빼기 F1은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게작 디케이션이야.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2차원에서의 미분이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 사실. 자, 그러면은 4개의 맥스웰 스케이션을 유도를 할 건데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계약에 나온 맥스웰 스케이션하고 이건 틀려요.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맥스웰 릴레이션 또는 이케이션. 자, 인터널 에너지의 엔탈피, 탈몰츠 에너지,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 각각 4개씩이 나와요. 4개씩 이게 결과예요. 이게. 자, 모양을 보면은 여기 온도, 압력, 온도, 볼륨, 압력, 그리고 엔트로피. 온도, 압력, 볼륨, 엔트로피. 압력, 온도, 볼륨, 엔트로피. 볼륨, 온도, 압력, 엔트로피. 뭐야? 엔트로피와 PVT 사이의 관계예요. 이 식을 바로 사용해서 어떤 유용한 식을 유도하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PVT라는 퀀티티는 실제 실험에서 측정 가능한 그런 변수들이죠. 하지만 엔트로피는 실험적으로 얻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어떠한 식을 유도하다가 엔트로피 값이 나오면은 걔를 우리가 측정 가능한 이런 변수로 바꿔주는데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 한 두 개 정도만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인터널 에너지는 연력학자 1법칙에서 나와요. 시작돼요. DU는 DQ 플러스 DW. 자, DQ는 TDS였죠. 그죠? 엔트로피. 그리고 DW는 마이너스 PDV. 이게 아까 펀더멘털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한 그 식. 자, 그래서 D는 TDS VDP. 자, 이 식에서 보면은 자, DF는 MDX 플러스 NDY.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게 DF는 우리가 M이니까 M, D, X 플러스 N, D, Y.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요 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요 식. M을 Y로 미분한 거랑 N을 X로 미분해서 요게 서로 같아야 된다 인 거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자, 여기 T는 알고 있죠, 이건지. 왜? 이거를 T는 U를 S로 미분한 거죠. 이게 S가 있으니까 라운드 S. 그리고 언제? 컨스턴트 V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P는 U를 미분하는데 뭘로 미분해요? V로 미분하는 거죠. 라운드 V. 언제? 여기 컨스턴트 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번에는 여기 S를 미분하는 게 아니라 T를 여기가 S로 미분했으니까 V로 미분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오른쪽 두 번째에서는 여기 V로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P를 S로 미분할게요. S.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언제? 여기서는 컨스탄트 엔트로피 조건이 컨스탄트 볼륨 조건으로 그러면은 얘와 얘가 서로 같다. 이렇게 이거예요. 한 개 더 해볼까요? 자, 엔탈피는 U 플러스 PV 해야 되죠. 자, 이 식을 미분하면은 DH는 DU 그리고 DPV인데 PV를 미분을 이렇게 하죠. VDP 플러스 PDV 이렇게 미분했어요. 자, 그리고 DU 여기 이 펀더멘털 이퀘이션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쭉 가고 TDS 마이너스 PDV 제거가 되면은 TDS VDP가 나왔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DH는 TDS 플러스 VDP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 T는 H를 S로 미분하고 언제? 컨스탄트 볼륨에서 여기 V는 H를 이 P죠. P로 미분하고 언제? 컨스탄트 엔트로피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온도를 P로 미분하고 볼륨을 S로 미분해서 이게 결국은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터널 에너지와 엔트로피는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자, 헬몬치 에너지, 깁스 에너지도 마찬가지 스테이트 펑션이고 헬몬치 에너지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깁스 에너지 한번 보면은 깁스 에너지는 G는 H 빼기 TS로 정의가 되고 헬몬치는 U 빼기 TS라고 그랬어요. 자, 미분하면은 DG는 DH 빼기 TDS DTS를 미분하면은 SDT, TDS. 자, DH는 좀 전에 찾았죠? TDS 플러스 VDP라고 찾았어요.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서는 TDS가 사라지네요. 자, 그래서 DG는 VDP-SDT가 나와요. 자, 이 식은 학생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많이 사용돼. 좀 이따가 다시 나오고 DG는 VDP-SDT. 이 식은 어떻게 읽히냐면은 얘기하자면 펀더멘털 이퀘이션인데 케미컬 더모다이내믹스의 펀더멘털 이퀘이션.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DG는 VDP-SDT. 왜냐하면 이거를 이용해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식을 이용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식은 앞으로. 여기 이 챕터의 마지막에도 나오고 다음 챕터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 챕터에서 나올 거예요. 4장, 챕터 4장, 챕터 5장에서 계속 나와요. 자, 여기서 V는 라운드 G 오버 라운드 P. 이거 바로 나와야 돼요. 이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엔트로피는 라운드 G 오버 라운드 T.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유도가 되고 결국 이렇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헬머치 이케이션, 맥스웰스 이케이션 유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세요. 자, 말하자마자 바로 나왔죠? 이 식이. 자, property of Gibbs energy. Gibbs energy는 H 빼기 TS 그리고 DG는 VDP-SDT. 자, 깁스 에너지는 G는 사실 PVT의 함수예요. 근데 늘 얘기했던 것처럼 프레셔 요 세 개의 변수 중에 두 개는 독립이고 한 개는 종속이죠. 그래서 임의의 두 개의 함수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G는 P와 볼륨의 함수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G는 P와 T 함수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V는 라운드 G 오버 라운드 P, 마이너스 S는 라운드 G 오버 라운드 T.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온다고 앞쪽 슬라이드에서 나왔죠. 이그젝트 이퀘이션에 의해서. 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이 식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엔트로피는 0보다 크죠. 그럼 마이너스 엔트로피는 0보다 작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라운드 G, DG 오버 D, T가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죠? 온도가 증가하면은 깁스 에너지는 감소해야 돼요. 반비례 관계가 돼야 돼요. 반비례 관계. 따라서 깁스 에너지를 온도로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된다. 반비례 관계다. 깁스 에너지와 온도는 깁스 에너지와 온도는 반비례 관계다. 자, 그러면은 가스, 리퀴드, 솔리드의 슬로프를 보면은 가스가 가장 스티프하고 리퀴드가 그다음 솔리드가 가장 완만해요. 왜? 엔트로피라면서 크기가. 그럼 가스 상태 엔트로피가 가장 크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솔리드 상태 엔트로피가 가장 작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울기는 가스가 가장 크다. 이렇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이 깁스 에너지가 챕터 어, 4장인가? 거기서 이제 케미컬 포텐셜로 바뀌거든. 케미컬 포텐셜. 그때 이제 중요한 어떤 다른 개념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은 깁스 에너지는 온도의 반비례 관계고 이 기울기는 가스 상태일 때 기울기가 가장 크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다시 일로 와서 그러면 요 식을 한번 볼까요, 이제? 요 식으로 방금 두 가지 정보를 알아냈으니까 이번에는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다른 정보를 한번 얻어볼게요. 자, 볼륨은 항상 0보다 크죠? 볼륨은. 따라서 깁스 에너지와 프레셔는 비례관계예요. 증가해야 돼, 증가. 깁스 에너지를 프레셔로 플러스 하면은 이렇게 증가하게 돼, 증가. 그리고 볼륨이 일반적으로 가스 상태일 때 가장 크고 솔리드 상태일 때 작으니까 크기도 가스 상태 가장 커야 돼. 총 네 가지의 중요한 정보를 이 식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요거와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깁스 헬머지케이션을 유도하고 끝낼게요. 깁스 헬머지케이션. 또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깁스 에너지는 H 빼기 TS고 DG는 V-SDT 요식. 깁스 에너지가 프레셔와 온도의 함수인 이식. 그리고 V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S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The temperature dependence. 자, constant pressure일 때 이 식을 사용할 거예요. constant pressure에서 round G over round T의 constant pressure는 마이너스 S. 그리고 깁스 에너지는 이 식을 이용하면은 엔트로피 마이너스 엔트로피는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최종 결론이 깁스 해머지케이션의 모양이 이 깁스 에너지와 엔탈피의 식을 찾고 싶은 거예요. 깁스 에너지 엔탈피의 식. 근데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쉽게 찾을 수 있어. 근데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고 싶어. 이 깁스 에너지를 온도로 나눠준 형태로 식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깁스 에너지는 일반적인 엔탈피와 똑같이 줄 퍼 몰 K 또는 줄 퍼 K예요. 줄, 미안, 줄이죠, 줄. 소리, 줄. 그리고 T는 온도죠, T. 이렇게 T. 여기다 R 가스 컨스턴트를 곱해주면은 가스 컨스턴트는 줄 퍼 몰 K죠. 예, 깁스 에너지를 몰라 깁스 에너지를 하면은 줄 퍼 몰이 되는 거고 다시 적으면은 분 모는 분자는 줄 퍼 몰이고 RT는 줄 퍼 몰 K에 T니까 K가 되겠죠? 그래서 K 캔슬되고 캔슬 되면은 결국은 G 오버 RT가 무차원이 돼요. 무차원. 디멘전리스가 돼. 디멘전리스 형태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그냥 사용하기 편하게. 자, 그래서 여기 뭐 R을 적어놓고 시작해도 되고 안 적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자, G 오버 T를 온도로 미분해 볼게요. 그냥. 자, 얘를 미분하면은 G와 T 따로따로 미분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G는 온도의 함수고 T도 온도니까 따로따로 미분해 주면 돼요. T분의 1을 적어주고 여기 T분의 1을 적어주고 이번엔 G를 미분한 거죠. T로 언제 컨스턴트 프레셔에서 더하기 G는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가고 이번에는 T분의 1을 미분했어요. T분의 1을 미분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얘를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T분의 1로 묶어주고 이렇게 적고 자 여기서 요식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잘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요.
보면은 깁스 에너지와 엔탈피 두 개의 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양변에 R을 곱해줬어요. R. R은 칸스탄트이기 때문에 미분 안쪽으로 나눠줬어요. 칸스탄트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미분 안쪽으로. 따라서 식이 이렇게 돼요. 자, 이 식을 깁스 할머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식을 이용해서 다른 유용한 식들을 유도를 많이 해요. 여기 안쪽에 델타 델타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고, 자, 지금 방금 깁스 할머지케이션은 이 식을 이용해서 깁스 에너지와 엔탈피 사이의 식을 유도한 거고, 이번에 이 식을 한번 유도해서 다른 식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프레셔 디펜던스. 자, 여기 보면은 그대로 가서 이렇게 가죠. 양변을 DP를 곱해주면은 DG는 VDP가 나와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양변을 적분해서 DG는 이렇게 되고, 리퀴드와 솔리드는 볼륨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가서 V 델타 P가 되는 거고, 가스 상태일 때는 아이디얼 가스로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